실크로드와 한국 문화는 제가 이제 뭐 그동안 여기저기 답사하면서 또 봤던 책들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지만, 특히 제가 2008년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맡으면서 세계 문명전이라는 걸 했어요. 이집트, 페르시아, 그다음에 차마고도전, 그리스, 쭉 이 박물관장 하면서 세계 문명전 했던 걸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실크로드와 관련된. 그래서 제가 고대 박물관장 할 때는 주로 한국 문화와 관련된 걸 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되고 나서는 주로 실크로드와 관련된 문명, 아프리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있는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 뭐 이런 특별들 다 보면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쫙 실크로드와 관련된 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청장 때도 이제 제가 그 출장을 갔는데 대부분 그 궤적을 보니까 실크로드와 관련돼 있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장 할 때도 터키라든지 이스탄불이라든지 해서 쭉 실크로드와 관련된 그런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공직을 마치면서 내가 이 문화의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전시,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을 쭉 실크로드와 한국 문화라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실크로드 하면 우리가 이제 정수일 교수가 이제 뭐 여기 그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정수일 씨하고도 답사를 같이 한 적이 있고, 이 실크로드를 또 정수일 씨가 발표할 때 제가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계기는 그 1965년도에 고려대학교 그 65학번들 위주로 구성이 됐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처했을 때는 그때 그 국내 사정들이 대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그 상으로 많이 들어 있었는데, 이분들은 순수한 독서 서클로서 학생의 본분을 살려서 학교 생활과 어떤 정치 참여하지 않고, 물론 정치 참여를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 정치를 참여하고 단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취지에서 설립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 회장 하셨던 분이 윤영대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 위주로 해서 그 당시에 각 과의 수석들, 학교에 들어올 때 입학자 중에서 수석자 위주로 구성이 됐어서 각 단과대학의 그 수석자들이 전부 호박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65학번이 한 30명이 되는데요. 실크로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비단길입니다. 근데 여기는 비단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국사가 그 격동의 시대에 있었듯이, 그러니까 1965년도에 이제 도 역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이 굉장히 뭐 급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5년도에서 70년도 초까지, 그때 70년도 말기까지네요. 그때는 호박회 멤버들도 상당히 본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뭔가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그 서클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그래서 거기 생활하면 호박회 활동을 하면서 토론은 매주 와서 매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때 또 매주 토론하면서도 자신의 고민을 이제 이 서클 같이 조직을 해가서 가다 보니까 자꾸 마찰도 있고,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마찰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데모를 하려면, 정부에 반대를 하려면 나가서 스스로 본인 이름을 하든지 본인이 만든 조직을 가지고 활동을 해라. 호박회 내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그게 이제 우리 초대 선배부터 내려온 어떤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가 위수령 됐을 때, 70년도 같은 위수령 됐을 때는 그 당시에 고대 유명한 서클들 들이 많이 한매이고 뭐 한사고 여러 가지 서클들이 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전부 폐쇄령을 내려서 없어졌는데, 고대 호박회 회장만은 이 도장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는 했지만 도장 못 찍겠, 개인 이름으로 내다 도장을 찍겠는데, 그렇지 않은 호박회 이름으로 여기에 참여했던 도장을 못 찍겠다. 그래서 그 도장을 가지고 호박회 명판을 가지고 도망을 다녀가지고, 물론 이제 그분 같이 있던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비겁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좀 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 호박회라는 이름이 살아있고, 고대의 어떤 지성인으로서 지성인의 어떤
이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역할이 그 귀중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도 저희들 자평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남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문화 속에 이것을 잘 이렇게 조화시켜서 음식으로 치면 비빔밥을 만든 거죠.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놓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계적인 어떤 보편성과 그러면서도 뭔가 그것을 같이 조화를 하려는 우리 나름들의 어떤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류 현상도 단순히 이게 뭐 드라마다 케이팝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지금은 우리 문화 다양한 것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이제 싫어하는 말이 한국 문화의 특징 그러면 단순성, 소박함, 검소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 문화는 이렇게 북방 문화, 중국 문화, 서양 문화 또는 심지어는 페르시아, 로마 문화까지 들어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고구려 고분벽화. 고구려 고분벽화를 학자에 따라서 이 고구려의 고유한 것이다. 중국의 영향이다. 북방 문화의 영향이다. 서양 문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다 맞는 거예요. 우리 고유한 것도 있고 중국적인 요소도 있고 북방적인 요소도 있고 서역적 요소도 다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문화의 특징 그러면 되게 여백의 미다. 또 뭐 단순성이다. 소박함이다. 검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이 아니에요. 왜? 이거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그 일본 사람 미학자인 야나기 무네요시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소반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소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조선의 소반. 근데 조선의 소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조선시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해도 벌써 틀려요, 이 말이. 왜? 고려 청자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고려 청자를 가지고 여백예민이, 뭐 고려 청자를 가지고 이게 뭐 소박하다든지, 또는 검소하다든지. 정말 고려 청자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하이테크. 우리나라가 그게 문화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된 게 8번째입니다, 우리나라. 그 앞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류 현상을 단순히 대중문화의 뭐 드라마나 케이팝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얼마 못 갈 거다. 우리 문화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시작은 그런 것이지. 시작은 그런 것이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실크를 통해서 남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화해서 하모니해서 만드는 우리의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한국 문화의 특징 이걸 우리가 잘 살린다면 지속적으로 세계 문화 소통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또 문화도 같이 독특함이 들어가면서 지속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강식 교수의 그 훌륭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 최강식 교수와 저는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고 특히 저는 문학 쪽에서 얘기지만 원래 고대 이 신앙, 제사 이쪽을 연구했는데 다른 그 문화 인류학자 또는 이 사학자들하고 달리 한국 문화의 어떤 출발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 키포인트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문화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종전의 학자들이 얘기한 이 단순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중층적이고 다양한 문화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오히려 이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시대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두 가지 더 받아서 이제 토론을 진행해보죠. 다른 뭐 좀 더 꼭 얘기하고 이 책을 읽고 또 최강식 교수 강의를 듣고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사천성을 거쳐가지고 이쪽에 이제 구체구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관광 안내자가 그 차 안에서 저짝 우리 한 8분 응선이 실크로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크로드를 생각하면서 왜 저 험한 길을 택했을까? 이게 상당히 그 궁금증이 가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텔로드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오아시스로가 있고 또 밑으로 해상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간선이고요.
지선이 있어요, 지선. 근데 사천성 거기는 사실 가려면 그 완전히 그 절벽에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길 자체가. 지리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험준한 지역을 찾아간 건 아니고 그것을 넘어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간 거고, 그때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 가서 팔고 몇 배의 이익을 넘긴다는 이런 어떤 상업적 이익 때문에 이 길이 놓여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인류가 문물 교류와 함께 종교와 함께 이런 많은 문화가 왔다 갔다 하는 일어났죠. 인류 동서 문명의 교류의 길이 이제 되는 거고. 그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 이웃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일본어과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3외국어로 중국어 택해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 수업을 또 따로 받았거든요. 일반고에서도 좀 다른 세계사 말고도 그 현재 문화나 축제나 뭐 어떤 언어를 좀 더 폭넓게 배우면 나중에 대학교 들어와서도 좀 보는 세계관이 넓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역사라는 게 여기 교과서에 써 있는 거 말고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이 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사실을 국사 교육이 다 끝나고 졸업을 하고 나서 야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검정제를 하든 국정제를 하든 역사라는 게 너네가 보는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거를 학생들이 사실 이런 내용을 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런 역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과서에.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한국 문화 그러면 한국 문화는 한국 문화대로 있고, 실크로드 연구하는 사람은 실크로드만 따로 있는데, 우리가 실크로드와 아주 연결이 돼 있고 세계 문화를 실크로드를 통해서 숨쉬고 있었다, 소통하고 있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려는 거. 원래 왜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그랬는데 지금은 르네상스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국사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우린 폐쇄적인 사회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많은 영향이 사실 그게 있긴 있어요. 그 일제시대의 그 식민사학의 영향. 그다음에 뭐 교과서는 뭐 역사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이 중요시돼야 되니까 역사를 보는 것도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 전번 때 토론할 때 정말 놀랐어요. 저희들 따라오는, 그러니까 선배들하고 이제 맞짱 토론 하자는데 그런 어떤 그 사항들, 학생들 그 얘기가 깊이가 그렇게 있다는 걸 보고, 예, 참 이제 뭔가 깊어간다. 가을이 깊어가듯이 얘들 그 지식도 깊어간다는 어떤 그 뿌듯함도 사실 느꼈습니다. 고대를 나온 사람들이 고려대학교에서 그래서 학교를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또 귀중한 인물, 호박에 잘 자라서 귀중한 인물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기여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그 학생들 끊임없이 그 길러주는, 그래서 스승이 돼가는, 스스로 스승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스승이 돼서 그게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내가 과거의 그 호박회는 정말 못 잊겠다는, 그리고 그 사람도 자라서 또 고대에서 나도 우리 후배들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실크로드와 한국 문화라는 이 책은 우리가 신라 시대의 먼 변방에 닫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열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이것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와서 다시 개방적이고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박교 창립 50주년입니다. 그 토론 문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금 갑자기 한 게 아니라 한 50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리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 우리가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